네, 거침없이 알기.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본격적인 정치 얘기하기 전에요. 지금 뭐 보도들이 나오고 해서 이게 하도 뭐 흉흉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 도주 중인 도이치모터스 공범 말이에요. 뭐 보도와 소문을 종합하면 그 김건희 씨와의 뭐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경제 공동체인 것 예. 같아요. 뭐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관련된 인물이 아니냐 예. 그런 보도가 나와 있고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예. 검찰에서 김건희 씨 무혐의 처분됐잖아요. 그때도 어느 정도 조사한 것 같은데 그때도 좀 느슨하게 조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제대로 조사를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지금은 좀 차명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상당히 좀 경제적인 공동체로 이득을 좀 함께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분이 자기는 무자본 M&A 전문가다라고 하면서 내 뒤에는 이제 김건희 씨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네. 있다. 그걸 통해서 상당히 경제계 쪽에서는 네. M&A 시장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쪽에 활동을 했던 분이고 김건희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사생활 문제니까 예. 저희가 뭐 그걸까지도 뭐 근데 언급할 필요는 사생활 문제니까 이게 참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뭐 보도에 따르면 이제 예. 뭐 개인적으로 좀 밀접한 예. 뭐 관계다라는 표현을 하고는 그런 의심을 할 있는데 수밖에 없는 뭐 문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뭐 확인은지 못했지만 예. 어쨌든 특검이 입수한 그 김건희 씨가 썼던 핸드폰 2013년부터 16년까지 이제 사용했던 건데 그게 또 건진 법사 쪽에서도 예. 튀어나옵니다. 근데 예. 지금 그 이모 씨가 예. 또 건진 법사를 또 김건희 씨에게 또 연결해준 예. 또 이런 관계성이 또 있어가지고 예. 근데 저는 참 의아한 부분이 예. 그 주가 조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예. 해왔다면 왜 지금까지도 그러면은 검찰에서 아무런 수사가 뭐 김건희는 그렇다고 예. 치더라도 예. 왜 안 이루어졌지? 라는 예. 의문이 당연히 들고 또 하나는 왜 지금의 시점에서야 그 휴대폰이 나오고 왜 예. 특검에서도 수사의 진도를 못 나갔을까? 예. 이런 부분이 좀 의심이 계속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이모 씨의 정체가 좀 더 밝혀지고 나면 조금 더 이 사안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더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더 나와 봐야겠지만요. 이걸 과연 너무 좀 흉흉해서 이걸 만약 그런 어떤 사생활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면 이걸 사생활로 치부해야 되는가? 아니면 왜 공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그 어떤 사생활과 그 범죄와 또 얽혀 있고요. 정말 뉴스를 다루는 사람으로서도 참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예. 좀 신기한 건 뭐냐면 예. 그 김건희 씨 측의 변호인단의 예. 입장이 예. 항상 강경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그 종묘 관련된 무슨 뭐 사진 뭐 예. 나오면 예. 유출자 뭐 색출해서 예. 법적 조치한다 뭐 이런 식의 늘 강경 모드였는데 이번에 이 휴대폰 관련된 보도 내지는 이 예. 추가적인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김건희 씨 측에서는 좀 꼬리를 내린 듯한 그래요? 이런 좀 반응이어가지고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사안이 가진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오히려 선제적으로 꼬리를 내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주 단속에 걸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예. 내 뒤에는 김건희 씨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김건희 씨 이름을 직접 얘기를 했지만 예. 경찰에서는 본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지인이 예.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예. 무혐의 결정이 나가지고 그냥 같이 먹은 건지 예.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축하주를 한잔 했다. 예. 그런 식으로 자기 뒷배경을 얘기함으로써 예. 음주단속도 좀 벗어나려고 했던 부분. 예. 그때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뒤에는 김건희 씨가 있다. 모든 저 정도면 어떤 모든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전원 의심할 관계라면? 수밖에 없죠. 그게 의심하는 게 어떤 합리적인 네, 의심이겠죠. 그렇게 봐야죠. 이렇게 이해를 예. 하면 될 것 같아요. 건진법사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권 초기에 용산발 입장이 나온 적이 예. 있습니다. 건진이 활동하고 있는데 예. 조심하라는 식의 입장을 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큰 게 건진인데 예. 그 건진을 소개해 준 사람이잖아요. 예. 이 이모 씨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진법사 위에 누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그 정체가 또 나오는 거 아닌가. 예. 건진 위에 이모 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 정권 내내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정말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전혀 존재에 대해서 잘 안 알려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깊숙한 내부에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정말 근데 예. 우리가 이제 경제계 쪽 M&A 시장을 관심을 덜 가졌고 좀- 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그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분이라고 김건희 하더라고요. 씨와의 관계도 유명했습니까? 그쪽에서는 그건 모르겠는데 예. 자기 뒤에 배경에 누가 김건희 씨가 있다. 있다라고 떠들고 다녔고. 네, 그 아, 유명하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일도 좀 M&A도 성사시키고 예. 그랬던 아니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특검이 시작된 지도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수사선상에 뭐 올라와 있었는지 아닌지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 이름은 베일에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특검이 시작됐는데도 수사가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예. 최소한의 지금 뭐 검찰 같은 데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거의 그 정도 동급의 힘을 가진 사람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은 정말 글자 그대로 파도 끝이 없군요, 정말. 우리 몇 년 전부터 얘기했었잖아요. 예. 지금 나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것이 나올 것이다. 그게 그리고- 예측이 맞은 거죠. 예, 이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하여튼 그 뿌리가 깊다는 게 드러나는데요. 그리고 전 제일 궁금한 게 네. 윤석열 씨 입장에서도 예. 이 이모 씨의 존재를 알았을까? 참 아니, 황당한 몰랐을까? 일이에요. 예. 뭐 이런 부분도 몰랐겠죠. 상당히- 알았으면은 저렇게 애틋하게 법정에 나와서도 왜 여사라고 안 불러? 이러면서 계속 편 들어줬겠어요. 글쎄요, 그 심리적인 건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자, 정치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자꾸 희화화되는 것 같아서 좀 보기 안 좋습니다. 배치기 논란까지 오늘은 어떻게 수준이 보셨- 낮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싸움이 벌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예. 참 문제가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송원석 의원과 민주당의 이기현 예, 의원이 이렇게 부딪힌 거잖아요. 예, 송원석 의원은 3선의 원내대표잖아요. 이기현 의원은 초선이고 예, 그렇게 싸우면 누가 손해일까요? 예.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예. 좀 손해날 짓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정말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당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내란 연루 의혹도 아직까지 해명을 못 하고 있고 또 대표는 자꾸 극우적 행위화를 보이다 또 5.18 가서 막 아까 이딴 말씀하시 아주 바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은 그래도 대통령 뽑아놓고 뭐가 돼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저기서 진흙탕으로 붙어놓으면 결국 손해는 여당 아닌가요? 저기서 그러니까 야당이 아무리 낮게 가더라도 그러니까 너는 낮게 가라 나는 높게 가겠다는 태도를 견지해야지 여당으로서는 이가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예. 이제 하여튼 이거 사건은 예. 이기현 의원이 이제 가면서 뒤에서 뭐라고 좀 한마디 하니까 예. 송원석 의원이 뒤 돌아서면서 배를 이제 내밀어. 배치기로 하고 거기서 이제 서로 뭐 여러 가지 험한 예. 꼴이 벌어졌는데 예. 하여튼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선수의 예. 문제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 예. 활동을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 국민의힘이 원하는 모습은 예. 어떻게든 상대를 도발해서 5대5 구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진흙탕 싸움에서 예. 같이 뒹굴자. 제 분석도 그랬을 때 똑같습니다. 반사 예. 이익을 얻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의도된 도발들을 많이 한 것인데 예. 저는 이기현 의원께서 뭐 어떤 상황인지 이제 해명은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면 빌미를 주고 나니까 오늘도 그 국민의힘의 참 희한한 행태 예. 이게 다 묻혀버리고 그냥 배치기로 묶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서로의 그 감정 싸움이 육탄전까지 갔다 예. 이렇게 양비론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사고를 좀 해야 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분석에는 제가 신변의 말씀에 동의하는데 아주 원론적으로 일중심적으로 좀 점잖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쪽이라도 그러면 한쪽은 이 부딪혀야 소리가 날 테니까. 근데 점잖게라는 말보다는요. 또 싸울 땐 싸워야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더 제가 점잖게라는 거는 네. 이런 어떤 막 물리적 충돌 네. 뭐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이제 좀 예. 지혜롭게 해서 네.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지는 너무나도 잘 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프레임을 오히려 역으로 깬다든지 네. 오히려 다른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오히려 국민들 앞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고 저는 국익에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좀 뚜벅뚜벅 할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민주당도 뭐 적절하지 않은 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인 예. 것은 맞는 것 같고 김현지 씨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얘기 좀 해보죠.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현지 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냥 거의 모든 의원들이 예. 국민의힘 의원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네.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김현지 씨의 논란을 계속 민주당이 이끌어가는데 예.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실 용산 경내에 대기를 해서 예. 국회에서 합의를 하면 언제든지 국감에 출석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좀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 저는 부속실장이라서 나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만 저렇게 논란을 민주당 스스로 키울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당장 이제 뭐 김현지 씨가 제일 센 거 아니냐, 존엄 아니냐 예. 이런 식의 불필요한 공격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김현지 씨 거는 좀 털고 가는 게 좋지 예.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신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원래 보통 야당은 예. 뭐 의석수도 적으면 더 예. 말할 것도 없이 오로지 민심밖에 없거든요. 예. 야당이 뭐가 있습니까? 예. 힘이 오로지 국민들의 민심을 통해서 이제 국정 운영의 주도권도 가져오고 하는 건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민심을 얻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민심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에 오히려 더 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조금 더 저는 국민을 더 믿고 자신감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국회 오늘 운영이 상황도 결국 국회의원들끼리 치고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보고 평가를 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그 주어진 시간 뭐 소수의석이긴 합니다만은 이상한 얘기로 다 채우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조차도 국민들이 보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그 민심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내지는 정부에 와 있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네. 전 조금 더 자신 있게 예. 전 정면 돌파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얻어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저는 의원들끼리의 싸움으로 이걸 안 보고 국민들 앞에 예. 하고 있다라는 그 인식을 늘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운영이 제가 그래도 예. 쭉 살펴봤는데 그래도 야당 의원들이나 여당 의원들도 김윤재 씨 논란 때문에 예. 배치기 논란 때문에 티격태격 싸운 예. 부분은 있지만은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예. 에이펙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책 질의도 많이 하고 예.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차분하게 답변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도 우리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좀 근데 이게 말씀드려요. 어떤 뭐 뉴스란 게요. 어떤 하도 특이한 일이 한번 벌어지면 그걸 언급을 안 할 수 덮이죠. 없고 네, 예, 덮여버리죠. 덮여버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또 중요하게 짚어볼 부분도 있고 또 한 성과도 있는데 그게 모든 게 어떤 진흙탕 속에 묻혀버리니까. 근데 안타까운 예. 게 관세 협상이라든지 에이펙과 관련해서 예. 여러 중요한 얘기들을 예. 또 지금 협상 왜 팩트 시트가 왜 발표 안 되는지 예, 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묻혀지는 것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근데 거예요. 저는 국민들께서 예. 사실은 그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 예. 내지는 내란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알거든요. 예. 예를 들면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를 설득해가지고 내보낼 예. 수 있는 방법은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민주당이 조금 더 국민의힘에게 강하게 해야 될 때는 더 강하게 하기를 예. 바라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예. 또 설득이 필요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뭐 관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정책적 부분에서는 더 폭넓게 설득해서 많은 지지를 얻어가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안에 맞게 이 전략 전술을 좀 구사를 해서 예. 강하게 나갈 때는 강하게 나가서 진압을 하고 예. 국민의힘의 이상한 행동들이 예. 나온다면은 그리고 또 설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들은 또 설득을 통해서 예. 나아가는 그런 좀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18을 어떻게 보십니까? 장소영. 방문한 거예요. 예. 저 묘지 참. 예. 그러니까 오늘 예. 5.18 묘지 참배하려고 했던 예. 거. 어떻게 광주 보십니까? 방문. 예. 생뚱맞아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그래서요. 가게 됐느냐. 정무적인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을까? 예. 너무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었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서 좀 험한 꼴 당하면 그거를 좀 내년 선거라든지 본인의 예.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데 예.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당대표가 정책적인 일정상의 행보를 할 때는 그만큼 의미 부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취지와 명분이 예.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저렇게 간다라는 네.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지금 아니면 설명하신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예. 너무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 아, 지금 특별히 당 대표가 예. 일정을 통해서 뭐 할 일이 없으니 그냥 좀 광주 한번 가볼까?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하신 생각이 그 두 듭니다. 가지 경우도 다 큰 문제인데요. 문제죠. 큰 두 가지 경우 다요. 네. 만약에 전자의 경우라면 정말 문제고요. 뭐 가서 험한 꼴을 당해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어떤 그 지지자 결집에 이용한다든가 그건 정말 국민 앞에 할 일이 아니고요. 두 번째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 그것도 어떻게 아니 또 즉흥적이라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걸 예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아무리 즉흥적이라도. 5.18 민주공원 거기 참배만 한 것이 아니라 예. 거기 뭐 여러 가지
뭐 AI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쇼핑몰이라든지 예. 이런 데도 좀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5.18 묘지는 완전히 얘기가 다르잖아요. 뭐냐면 그걸 어떤 기사들은 뉴스들은 뭐 중도 확장을 위한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공당의 대표인데 뭐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했을 리는 없고 저는 무슨 어떠한 의도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그 의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는 그러니까 시정연설 대통령 시정연설 때는 상복을 입고 마치 그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 그 청구에 대해서 항의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그런 인신공격적 발언까지 한 거 네. 아닙니까? 그래놓고 오늘에 와서는 또 5.18 민주화 운동을 가지고 예. 또 국민들 앞에 메시지를 낸다?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국민 알기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배경은 예.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예. 장동혁 대표가 과거 이제 판사 재직 시절에 이제 예. 광주 지역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지금 뭐 보석 그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나오고 전두환 있어요. 씨 관련해서 말씀이시죠?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도요? 말고도 예. 지금 뭐 어떤 변호사 관련해서 처벌받은 그 변호인이 있는데 예. 그때 뭐 보석하면서 뭐 전화를 주고 받았니 했니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의혹에 대해서 조금 그런 의혹을 좀 희석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좀 배경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거는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예. 지금 가는 거는 이게 지금 5월 달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뜬금없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바로 엊그제까지는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내란을 동조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발언을 예. 했다가 오늘은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광주를 내려간다?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예. 좀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할 일은 예. 뭐 광주 민주화묘역 방문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예. 당을 윤건희 세력과 어떻게 현명하게 절연할 것인가, 예. 쇄신과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인재를 어떻게 영입을 네. 할 것인가, 당직계에 좀 부정선거론자라든지 예. 윤건희 부부를 옹호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예.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예. 저런 외부적인 퍼포먼스가 지금 과연 급한 것인가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아까 신변도 아까 한동훈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제가요? 장동 예. 대표인데 한동훈 대표. 죄송해요 장도연. 그런데 두 분 말씀하셨지만요. 아예 뜬금없는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해석을 해야죠. 예, 해석을 해야죠. 예. 왜냐하면 앞뒤가 전혀 안 맞으니까요. 그럼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단 말이에요. 또 해석을 추정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좀 아닌 저런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나는, 왜 예. 이 시점에서 왜 5.18 묘기를 가서 내가 왜 광주 영령들을 예. 내가 왜 위로하고 유족분들을 왜 위로하는지 왜 이 시점을 선택을 했는지 설득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야 예, 저 그렇습니다. 같은 보수 예. 패널이 빡 공격을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텐데 예. 아무리 봐도 설명문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예. 같은 민주주의인데 5.18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에 예. 대해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광주를 가는 사람이 예. 왜 12.3 불법 그랬어요. 개헌과 이 친위 네. 쿠데타 내란에 대해서는 왜 처절한 반성을 하지 않느냐 예. 이거부터 풀고 가야 설명이 되지 안 되죠, 않겠습니까? 그거는.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설명 안 되는 행보를 계속 한다면은 다른 저희가 있든지 네. 아니면 정말 국민을 우습게 하는 예. 그런 처사 아니겠는가 예. 좀 그렇게 봅니다. 이런 어떤 이해 안 되는 행보 때문에 말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차라리 당 해산하고 새로 시작하자. 이것도 완전 아닌데 하는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지금 당의 행보는 엉켜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암은 예. 살이 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빨리 떨쳐버려라.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맞다라고 좀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예.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나 스탠스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윤건희 부부와 계속 절연하지 않고 예. 계속 끌려가고 오히려 예.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즐기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그게 강성 지지층들을 본인 지지로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당하고 예. 영장이 발부돼서 거기서 같이 뭐 의원들 그렇습니다. 숫자 세고 예. 보고하고 그런 분들까지도 구속영장 청구되고 그래서 표결 방해 행위를 하고 내란에 방조 동조한 것으로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된다면 당시 지도부였잖아요. 예.
그러면은 위원정당 심판 제소할 명분을 주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기 전에 미리 좀 떨쳐버려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해 보인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예. 2번은 맞기 때문에 메시지만 놓고 보면은 들을만 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 이분도 계엄에 대해서는 뭐 한밤의 해프닝으로 예. 표현을 하고 그 이후에도 뭐 사실상 윤석열 정권 시퍼렇게 날이 서 있을 때는 완벽히 협조하고 타협했다가 예.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뭐 이제 죽어가는 권력 네. 그 앞에서는 또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또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에서도 사실상 본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밖에서 이렇게 진흙을 던지면서 이제 망해라 네. 이런 식의 좀 저주를 퍼붓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보시면은 범보수 세력을 다시 모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홍준표 전 시장이 모아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의 평가가 이미 다 끝난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이런 메시지를 내면 네. 뭐 우리가 이게 다루긴 하겠지만 전 크게 정치적인 아니, 저는 뭐 영향력은 별로 홍준표 없다. 시장 전 시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서 다룬 게 아니고 그 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 좌우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뭐냐하면 외부 수술, 외과적 수술 외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해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신변도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재건 얘기하는데 재건이 네. 아니라 이제 보수는 창건을 해야 된다. 네. 아예 과거와는 단절되고. 근데 단절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계승되는 것도 단절돼야 되지만요. 사람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던 정치인들, 그 정권을 만드는데 기여했던 사람들은 저는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가 힘들다고 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의 철학과 가치, 이념, 그리고 어떤 나아갈 국가적 비전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예. 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예. 저는 뭐 홍준표 전 시장도 그 인물로 되기는 매우 그래도 어렵다. 신 변호사님,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 지금이나마 저렇게 얘기하는 홍준표 전 시장님 인정해줘야 되고 윤석열 정권을 처음부터 비판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처럼 이제 철이 없는 사람이나 처음부터 예. 비판을 했지. 그런데 인정해주세요. 홍준표 전 시장은 그렇다 치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이재명 대통령 계엄하면 말리겠다는 얘기해라.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약간 뜬금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네. 한동훈 대표가 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좀 옹호하는 예. 구속영장 기각돼야 된다 그런 얘기 예. 하잖아요. 그래서 좀 당원으로서 예. 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근데 그렇게 당원 보여요. 역할은 좋은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아주 극단적인 가성을 해놓고 그거 나한테 동의 안 하면 니들 그런 거지. 이건 좀 억지 아닌가요? 이 논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 자체가 네. 해괴한 거죠. 본인이 네. 극단적 상황을 만들어 만들어 놓고 놓고. 그 극단적 상황 안 할 거라는 얘기를 하라는 강요. 이거 저는 강요에 해당된다고 그건 보고 예. 과거에도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윤석열 씨가 계엄하기 전에 계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국기문란 행위다. 네.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는 국기문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본인이 국기문란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 근거라고 제시하는 것이 예. 본인이 쓴 책, 네.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몇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가지고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 아니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근거로 끌어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윤 어게인 세력이 하고 있는 지금 그 음모론들 있잖아요. 예. 그것보다도 수준이 조금 더 떨어지는 형태의 음모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지켜보기가. 한동훈 전 대표가 예. 불법적인 비삼 계엄 때 보여줬던 예. 용기 있고 현명한 결정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따랐던 의원들의 협조가 없었으면은 국회에서 탄핵 수추가 예. 인용되지 않았을 것 같고 통과 안 됐을 예. 거고. 아니 근데 용기가 있을 지금이- 거면 일관되게 있어야지 왜 있었다고 잠깐만요. 없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대통령이 나네, 예. 계속 윤석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 한동훈 대표는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 용기가 있을 거면 일관되게 있어야 여기까지 된다고 듣겠습니다. 예, 신은기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